한국에서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면은 한국에서도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백테스트를 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왕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한 권의 책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바로 요 책이죠. 존 템플턴 월가의 영원한 스승이라는 책인데요. 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이 템플턴 전략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전략을 쓰시면은 템플턴 본인보다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복리 30% 이상이요. 자, 다산북스에서 더 클래식이라고 투자 위인전 시리즈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작은 책이 7권 나왔거든요. 네, 저는 그 중에서 템플턴 홍보 담당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유료 광고 맞고요. 근데 유료 광고 치고는 너무 유익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7명의 위인이 있어요. 책도 이쁘고 내용도 150에서 200페이지라 읽기가 되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어 번역된 건데 독일어 오리지널은 100페이지 정도 나온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7명의 위인은 버핏, 멍거, 그레이엄, 린치, 코스톨라니, 로저스, 앤드 템플턴 이렇게 7명인데 저는 사실 투자를 하면은 이 정도 그 사람들의 그 위인전을 꿰고 있어야지 교양이 있는 투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7명이 대충 어떤 사람인지, 뭘 했는지, 뭘 생각하는지, 어떤 투자 철학이 있는지 이걸 알면은 저는 상당히 투자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 책 제가 한 50분 만에 읽었거든요. 지하철에서. 그래서 네, 읽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유익한 내용이 많아요. 네, 저자는 독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거든요. 롤프 모리엔이라는 사람인데, 뭐 이분은 뭐 대단한 투자자는 아닌 것 같고, 금융 전문 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7권을 다 썼습니다. 참고로 이 출판사가 FB 또는 피난츠부흐verlag인데, 이게 독일에서 유일한 투자와 금융 전문 출판사거든요. 그 독일은 주식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그 웬만한 책들은 거의 다 이 출판사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FB4에서 쓴 책들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어쨌든 이 시리즈를 다산북스에서 전부 다 번역을 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훌륭한 책들이에요. 자, 그래서 요 책을 보면은 7권이 전부 다 1부는 인생, 2부는 철학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철학은 투자 철학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템플턴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결론적으로 매우 존경받을 인물입니다. 자, 제가 화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고 그리고 투자를 잘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분은요 평생 근검 절약을 했습니다. 억만장자인데도 비즈니스를 안 탔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 1936년에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7주 세계 일주를 했는데 이게 비용이 90파운드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90파운드는 지금 돈으로는 글쎄 뭐 15만원 정도고 1936년이니까 뭐 그래도 100에서 200만원 정도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7주 여행을 그 돈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네, 정말 거지 여행 중에 거지 여행이죠. 그리고 예일대를 다녔어요. 예일대 다니다가 옥스퍼드에 제가 알기로는 한 1, 2년 정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예일대에서 영업 알바도 했고요. 그 당시에 세계 대공황이라서 뭔가 팔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템플턴은 굉장히 잘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커도 잘 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등록금을 대가지고 이제 수익을 낼 정도로 생활력이 강했고요. 그리고 평생 근건 절약을 했기 때문에 돈이 계속 모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투자도 엄청 잘했죠. 38년 동안에 프랭클린 그로스 펀드가 복리 15.4%를 달성을 했습니다. 쭉쭉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8년 동안에 원금이 200배가 넘게 이제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남의 돈을 투자를 해줬으니까 거기서 성과 보수도 받았을 거고, 네,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실 때는 네, 자산이 억만장자, 그러니까 10억 불, 그 조원 이상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존경받을 일인데 그거 말고도 사람들의 영적 성장에 많이 이제 기여를 했어요. 스피리추얼 그로스. 이분이 독실한 이제 그 신앙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템플턴 상을 만들었는데 템플턴 상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경직 목사님이라는 분이 한국에서 1992년에 이 상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도 이게 굉장히 재밌는 행위잖아요. 이렇게 투자를 하면 치매도 안 걸리고 머리도 팽팽히 돌아가고 재밌고 이렇고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런지 95세까지 사셨습니다. 그래서 2012년인가 그때 돌아가셨어요. 자, 여기가 이제 템플턴의 인생이었고요. 우리는 아무래도 템플턴의 투자에 더 관심이 많을 겁니다. 이분은 비관론이 최고조에 도달했을 때 늘 매수를 했습니다. 1939년 이때 2차 세계대전이 터졌죠. 이 양반이 그때 미국에서 그 가격이 1달러 이하인 페니스턱, 그러니까 달러 스턱이 못 되기 때문에 페니스턱이라고 하죠. 1불 이하니까요, 가격이.
그런 주식을 104개를 매수를 했고요. $10,000를 땡겼습니다. 여기 심지어 돈을 빌려가지고 $10,000를 매수를 했어요. 1939년에 $10,000면은 아무래도 지금 단위로 보면 그래도 그 억 원 이상이겠죠. 억 원 이상입니다. 근데 그게 1년 만에 4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1969년부터 일본 주식을 대량 매수를 했죠. 참고로 일본 주식은 70년대, 80년대 정말 무지막지하게 올랐고 한때 일본 주식의 시가총액이 미국 주식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그게 80년대 말 얘기죠. 이때 왕창 버셨고 그리고 IMF 직후에 한국 주식을 또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시장이 깨져 있을 때 전부 다 흥흥 울 때 이제 주식은 끝났어 힝 할 때 이분은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이고요. 자, 그럼 제가 이분을 왜 좋아할까요? 이분도 물론 그 우량주가 아닌가 보기는 봤어요. 근데 책의 메시지를 대충 보니까 이분은 우량 가치주보다는 그냥 가치주, 그냥 싼 주식을 선호를 했습니다. 야, 봐봐요. 그 104개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그냥 얘들의 공통점은 $1 이하. 이 중에서 우량주가 아닌 주식들도 꽤 많았겠죠. 그죠? 그 중에서 37개는 파산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4개만 실패했다고 하고요. 104개 중에서. 여기에 이분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싼 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쓸데없는 돈을 안 쓴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기업이 우량한 것인가, 비전이 있는가 이런 거 분석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 싼 거를 좋아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자, 이 전략이 한국에서도 통할까? 요거를 봐야겠죠. 이거를 좀 봐야 됩니다. 그 책 뒤쪽에 보면은 중요한 지표들이 나옵니다. 템플턴이 주로 이제 보는 지표가 per PBR, PCR, PSR, 배당 수익률 이런 지표라고 하거든요. 참 이거 가지고 전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퀀터스라고 대단히 훌륭한 소프트웨어가 나왔죠. 그걸로 한번 이제 돌려볼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건데. 자, 이게 퀀터스 페이지입니다. 퀀터스 KR 여기 들어가가지고 거래 수수료는 저 같은 경우는 대형주는 0.3, 모든 주식은 0.6, 소형주는 1% 이런 식으로 주로 해요. 사실 여기 슬리피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슬리피지를 계산하기 매우 애매모호한데 제가 대충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치, 여기 유니버스는 한국, 미국 두 개가 있어요. 한국, 미국 두 개가 백테스트가 됩니다. 네, 한국, 미국이 되고 여기서 이제 뭐 금융주, 지주사, 관리 종목, 중국 기업 제가 싫어하는 기업들은 다 뺐어요. 이렇게 뺀 다음에 팩터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런저런 팩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한 per PBR, PSR, PCR 배당 수익을 클릭을 하잖아요. 5개 팩터를 동일 비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게 이 5개 그 지표의 순위를 계산합니다. 한국의 기업이 2,000개가 있잖아요. 1위부터 2,000개가 있는데 per PBR, PSR, PCR 배당 수익률 순위를 각각 계산한 다음에 그 5개의 순위를 이제 합치면은 이제 통합 순위가 나오잖아요. 그 통합 순위가 가장 우수한 기업을 몇 개를 사는가, 몇 개를 사냐면은 그 20개 종목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밸런싱 구간은 이제 분기별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백테스트를 클릭하면 얘가 30초 정도 돌아가다가 결과가 나오는데 복리 34%짜리입니다. 수수료 0.6%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복리 34%인데 물론 NDD도 56%입니다. 굉장히 높아요. 개별주 전략은요. 뭘 하든 NDD가 50에서 60%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쫙 우상향하는 건 맞아요. 전체 금액이 20년 만에 364배가 됩니다. 364배. 복리 34%는 총 수익이 364배가 되는 거고요. NDD는 높고 여기서 제가 또 보는 게 뭐냐? 자, 그럼 이 전략이 최근 20년 동안 이 정도 수익이 났는데 그러면 최근 10년에는 5년에는 3년에는 1년에는 어땠을까? 이것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 10년, 5년, 3년, 1년에는 이렇게 어마무시한 수익은 나지 않아요. 근데 물론 최근 10년에는 주식시장 자체가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여기 20년을 보면은 처음 10년에 주식 수익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 10년은 낮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아무리 봐도 커스피, 오른쪽에 있는 커스피보단 얘가 수익이 그래도 월등 높습니다. 3년 수익을 보면은 얘가 복리 18%, 커스피는 복리 6%, 그리고 10년을 보면은 얘가 복리 16%, 그리고 커스피가 복리 3%, 그리고 최근 1년만 봐도 이 전략을 썼으면 이런 그지같은 하락장에서도 11%를 벌 수가 있었는데 커스피는 마이너스 15%입니다. 이게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2002년부터 2022년까지 그 2017년, 20년, 19년에는 커스피보다 수익이 뒤졌다. 근데 그 나머지 해에는 계속 이겼다. 최근에도 이겼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1년에 뭐 예를 들면 이 전략이 35% 벌었고 커스피는 3% 올랐고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악의 그 순간에 10번 동안에 이제 깨질 때 얼마나 깨졌는가 50% 이상 깨진 적이 3번이 있습니다. 전 이런 걸 유심히 보죠. 그리고 이제 20% 이상 깨진 게 4번 있었고요.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요때 구간이 별로 안 좋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월별 수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8년 10월에 한 달 만에 32% 날아간 적도 있어요. 코로나 때 18% 날아간 적도 있고
그래서 이 전략이 결론적으로 굉장히 좋은 전략은 맞아요. 좋은 전략은 맞는데 이런 식으로 고통의 구간, 고난의 기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총 수익은 복리 34%. 자, 그러면은 미래 수익은 그러면은 여기 16%에 근접할 것인가, 34%에 근접할 것인가. 이게 이제 빅 퀘스천 마크죠. 왜냐면 최근 10년 동안에는 주식 시장도 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래 수익이 요 16과 34 중간에 어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리 20%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34%는 좀 오버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뭐냐? 요거는 소형주 전략이에요. 소형주 전략. 여기는 시가총액 하위 20%만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리 42%로 수익이 좀 늘었죠. MDD는 52%. 재밌는 게 소형주 MDD가 전체 주식 MDD보다 더 작습니다. 예, 참고로 대형주도 이 전략 돌려보잖아요. 대형주 MDD가 소형주보다 월등 더 높습니다. 신기하죠? 여기도 이제 보면은 이제 최근 1년, 3년, 5년, 10년 수익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쵸. 최근 10년 수익이 복리 31% 정도 나왔어요. 저도 이제 이 전략의 미래 수익은 요 31과 42 중간에 어딘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이 되고요. 최근 3년 동안에 복리 36%가 나왔고 최근 1년에는 22%, 장이 작살난 동안에 이 정도 수익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실현의 구간이 있죠. 이 전략은 2002년, 17년에 이제 커스피보다 수익이 안 좋았고요. 네, 그리고 50% 깨진 게 2번 있었고, 46%가 한 번 있었고, 20% 이상 깨진 게 9번 있었습니다. 20년 동안에. 그래서 2년에 한 번 이렇게 20% 이상 깨지는 거는 노멀인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월별 수익이 이렇게 나오고, 야, 금융위기 때 선방했네. 28%밖에 안 빠졌어. 근데 코로나 때 23% 빠졌구나.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2003년 3월에도 23%, 2002년 9월에도 20% 이렇게 빠진 게 보입니다. 물론 그거 말고 어마무시한 수익을 낸 월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략도 20년 동안 버텼다면은 1070배를 벌 수가 있기는 했는데, 복리 40%로. 근데 중간에 러프한 구간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밑으로 들어가 보는데, 그쵸. 요 전략이 그냥 모든 주식의 전략이죠. 복리 34%, 최근 10년에는 16%,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소형주 전략입니다. 소형주 전략은 최근 20년 동안에 42%, 그리고 최근 10년 동안에 32% 정도 나왔죠. 네, 그리고 이거를 보면은 소형주 효과 플러스 가치지표 효과 굉장히 위력적이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소형주 전략은 한번 MDD가 시작해가지고 50% 쳐맞고 다시 최고점 돌파하는데 가장 오래 걸린 시간이 579일. 그러면 한 2년은 안 되는 거죠. 그죠? 한 1년 반 조금 넘는 구간에 얘는 촥 내려갔다가 다시 최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거래 비용 1% 들어갔어요. 소형주는. 그래서 제가 거래 비용도 꽤 보수적으로 입력을 했는데도 복리 42%가 나왔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심지어 분기 리밸런싱인데요. 분기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한국에서 템플턴처럼 투자하면은 떼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공부하는 거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템플턴은 주로 우량주보다는 이제 가치주, 그냥 싼 주식을 많이 샀죠. 자, 우량 가치주를 사는 걸 고민하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자산이 수백억이 넘으면 그때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그냥 싼 주식만 사도 부자가 돼요. 워렌 버핏도 2004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1억 달러, 그러니까 1000억 원 이상을 그 당시에 20년 전에 저 PBR 주식 20개 분산 투자를 해가지고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저 PBR 존 템플턴의 철학을 받아들여가지고 싼 주식을 사면은 한국에서도 떼돈을 벌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조금 전에 백테스트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콘티 영상 하나 찍었네. 그래서 저도 뿌듯하고 출판사도 뿌듯할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뿌듯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